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학 2.4장의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은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정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정정을 알기 전에 먼저 얘랑 같이 비교되는 개념이 뭐냐면 정정구조물이라는 게 같이 나와요. 정정구조물. 그럼 정정에 그냥 부를 붙인 거여서 정정이 뭔지 알면 됩니다. 부는 그냥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정이 아니다. 그럼 정정이 뭐냐? 정정. 첫 번째 정 있죠? 이 정은요. 정력학의 정입니다. 그래서 정력학. 즉 정력학의 방법이 첫 번째 정이고요. 두 번째 정은 뭐냐면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력학의 방법으로 뭘 정하냐면 힘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저는 힘은 빼고 그냥 정할 수 있다라고 쓸게요.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정정의 의미고 부가 붙었으니까 부정정은 결국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게 바로 부정정의 말 뜻입니다. 이거를 한자를 문장으로 이제 쓰면은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정 그리고 없다에 부를 써서 부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을 내면 안 되겠죠? 도대체 정력학의 방법이 뭐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습니다. 정력학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제 정력학을 이제 재료학 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히라도 좀 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사실상 거의 모든 단원에 쓴 방정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형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평형 방정식. 즉 정력학의 방법이 사실 뭐냐면요. 정력학의 방법이랑 똑같은 말은요. 평형 방정식이 바로 정력학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은 평형 방정식을 안 쓰고 푸는 정력학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단면 모멘트 구할 때쯤 Q 또는 그리고 I 그러니까 이제 평형 방정식을 안 쓰고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유도할 때 평형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평형 방정식을 썼던 거고 결국 정력학은 같은 말이 뭐냐? 정력학이랑 같은 말은 사실 평형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죠?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는 결국 평형 방정식 으로 풀 수 없다는 건데 이제 조금 더 정확히 하면요.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좀 만에 이제 제가 작은 따옴표를 칠게요.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을 부정정을 풀 때도 평형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물론 안 쓰는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웬만하면 평형 방정식을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붙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예시를 들어서 부정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실제 구조물을 떼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왔죠? 하나, 두 개를 그려왔는데 거의 비슷하고 이 위에 이제 무슨 판때기, 고정지지라고 이제 제가 그려온 건데 판때기가 이제 좀 붙어있는 게 좀 다르죠?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정정구조물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물의 경우가 부정정에 해당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이 힘을요 500N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이제 500N이라고 제가 값을 매겨볼게요. 그럼 정정구조물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발력을 구할 때 평형방정식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고정지지인데 고정지지는 발력이 몇 개냐? 총 3개입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그리고 이제 모멘트 방향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AX랑 모멘트는 0이라는 게 이제 평형 방정식을 풀면 알 수 있고 이제 직관적으로 사실 보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힘은요. 시그마 FY는 0을 이용을 좀 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CY라고 적을까요? CY 빼기 500. CY가 그냥 500N이죠. CY가 500N이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500N인 걸. 그럼 결국 이게 정정구조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정력학의 방법은 평형 방정식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정구조물은 평형 방정식만으로 풀 수가 있었어야 돼요. 정정구조물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그럼 풀었냐? 평형 방정식만으로? 실제로 시그마 FY는 0을 쓰면은 CY가 500N이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어떻냐? 여기 지금 고정지지, 고정지지죠? 근데 그러면은 반력이 몇 개냐? 여기 3개, 여기 3개에서 6개인데, 저는 그냥 AY와 CY죠? AY와 CY만 좀 이제 신경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AY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CY가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검은색은 전부 다 이 파란색 봉이 받고 있는 힘이에요.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AX, CX도 있습니다. 얘도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평형 방정식만으로도 AX, CX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AY와 CY만 제가 이제 구하겠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평형 방정식을 쓸게요. 시그마 FY는 0을 쓰면은 AY 더하기 CY가 이게 500N이라고 해주면은 500N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제는 미지수가 여기서는 CY 하나였지만 지금은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평형 방정식은 총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죠? 평형 방정식은 총 식을 3개 세울 수 있습니다. 3개. 뭐 시그마 fx는 0, fy는 0, 그리고 모멘트는 0을 하던가 아니면 모멘트를 2번 쓸 수도 있고 뭐 3번 쓸 수도 있죠. 암튼 세울 수 있는 식은 총 3개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식을 2개로 추가로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식을 세우든 이 방정식은 현재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AY와 CY를 평형 방정식만으로 구해올 방법이 없어요. 실제 시도를 해보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정정 구조물이 여기 고정지지 3개, 여기 고정지지 3개에서 6개잖아요. 근데 평형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3개예요. 그럼 부정정이 6개니까 추가로 3개를 알 수 있는 식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세울 거냐를 다루는 챕터가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이 챕터에서 그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풀 거냐? 부정정 구조물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힘 변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힘 변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 변이 관계식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평형 방정식 또는 이제 적합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즉 평형 방정식과 힘 변이를 이용을 하든 적합과 힘 변이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이 3개를 다 이용을 하든 해서 부정정을 푸는 건데, 이 재료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주 좀 짧습니다. 부정정이.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뭐 구조 해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구조물, 부정정 구조물들에 대한 거를 깊게 배울 타이밍이 언젠간 오실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뭘 좀 아시면 되냐? 이런 걸 깊게 푸는 방법보다 힘 변이 관계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부정정 구조물을 풀 수가 있구나. 그럼 힘 변이 관계식이 뭐지? 이런 거구나. 평형 방정식은 뭐 이미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좀 적합 방정식은 뭐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느끼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시면 되니까요. 그럼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구조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보던 거죠. 이 상태에 있던 거를 이제 고정지지 2개 있던 거를 고정지지를 이렇게 뺀 거예요. 그래서 이 ABC 봉만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러면 반력을 총 6개를 받고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AY와 CY로 국한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AY가 작용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CY가 작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뭐 AX도 있지만 얘는 그냥 뭐 사실 0이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물론 얘도 이제 힘 변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AX가 0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AY, CY만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둘게요. 그러면 AY, CY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평형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형 방정식을 안 쓰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써볼게요. 첫 문제니까 제가 한번 그냥 임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평형 방정식을 써보면은 뭐 시그마 FY는 0을 쓰시면은 AY 더하기 CY는 500N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정력학 이제 기본 내용이죠. Y축 방향 힘을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못 구하고, 다른 평형 방정식 fx는 0이라든가 모멘트는 0을 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지수가 2개면은 식이 2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식이 하나 나와서 다른 식 하나를 평형 방정식으로 구하면 좋겠지만 이걸 구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이 식에도 미지수가 ay와 cy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y와 cy만 있는 식이 두 개여야 돼요. 근데 평형 방정식을 여러분이 풀어보잖아요. 필연적으로 ay, cy 이외의 미지수를 끼면서 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럼 미지수 개수가 늘어나고 또 다른 식을 필요하게 되니까 평형 방정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했던 말은 이제 약간 어려워서 뭐 이해를 살짝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이 핵심에 맞춰서 좀 전개를 해볼게요. 평형 방정식을 썼어요. 자, 그러면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뭔가가 뭐냐면 흰변이 관계식이에요. 흰변이 관계식이고 사실상 저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정정 구조물에서. 얘는 뭐냐? 제가 여기다가 잠깐 흰변이 관계식이 뭔지 쓸 건데 이건 이제 쓰고 지우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재료역학은요. 힘, 응력, 변형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변위죠. 변위. 이렇게 이 네 가지 관계를 다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역학의 경우에는 이 힘이 네 가지가 있고요. 뭐 기호로 쓰면은 V, N, M, T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에 따라서 그때마다 응력 변형률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뭐냐? 그때의 힘은 바로 N입니다. 똑같은 기호로 이제 P라고 쓰기도 하지만 P는 조금 외력을 강조할 때 N은 내력을 강조할 때 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N이라고 그냥 쓸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N이랑 P가. 자, 힘이 N일 때 응력은 뭐냐?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그리고 변형률은 입실론이고요. 변이는 델타입니다. 이걸 우리가 1장, 2장에서 계속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네 개의 관계를 보는 게 재료학 핵심인데 관계는 결국 식입니다. 식. N과 시그마가 관련된 식은 시그마는 A분의 N이죠. 또는 A분의 P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와 입실론은 뭐냐? 시그마는 이입실론이라는 식을 우리가 배웠고요. 얘는요. 입실론은 L분의 L 맞죠? L분의 델타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온 식이 뭐냐? 델타는요. 이 A분의 NL, PL. 그래도 PL로 씁시다. 우리가 PL로 배웠으니까. 2A분의 PL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좀 자세히 보시잖아요. 제가 델타가 뭐라 그랬죠? 델타는 변위입니다. 그리고 P는요. 힘입니다. 힘. 내력이죠. P. 그럼 이 식을 잘 보면은 여러분이 힘 변이 관계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식이. 지금 힘과 변이의 관계식이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예요. 식이.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배운 힘 변이 관계식입니다. 즉 변이와 힘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을 하는 건데 지금은 2장까지만 배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3장을 배우고 뭐 4장, 5장, 6장 이렇게 계속 나갈수록 이 힘변이 관계식이 되게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힘변이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부정정 구조물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그럼 델타는 2A분의 PL이 지금 이 단원에서 힘변이 관계식인데 이걸 풀어보면요. 델타 AB와 델타 BC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델타 AC라고 안 하고 AB와 BC라고 했냐? 그 이제 우리가 2.3장 불균일 조건에서 문제를 다뤘던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델타를 구하려면 일단 면적이 일정하고 충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B점을 기준으로 얘와 얘가 델타가 구하는 방법이 바뀌죠. 내력이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델타 AB와 델타 BC를 이렇게 나눈 거고 그럼 AB 안에 있던 응력은 뭐냐? 응력이 아니라 이제 내력이죠. 내력은 뭐냐? 내력은 바로 AY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자유물체도 AB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얘 AY 그럼 얘와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력이 AY가 존재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델타 AB는 2A분의 PL인데 2랑 A는 그냥 쓸게요. P 힘에 해당하는 게 바로 AY입니다. 그리고 여기 AB의 길이를 정해줘야 되는데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BC의 길이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AB는 2A분의 힘에 해당하는 AY 그리고 길이가 바로 A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델타 BC는 뭐냐? 얘도 2A는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힘은
얘는 보시면은 CY가 되겠네요. CY 그리고 B가 되겠네요. B 길이는. 이 문자를 좀 맞췄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제 책에는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호를 약간 잘못 매겨오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해는 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델타, 이 불균일 경우에 델타는 부호를 좀 여러분이 매겨 주셔야 됩니다. 자, 델타 AB의 경우 여러분 자유물체도 그리면은 이 상태가 됐죠? AY, AY. 그럼 지금 인장을 받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 그리고 이 BC의 경우 이렇게 잘라서 자유물체도 이렇게 한번 떼어보면은 이렇게 CY, 이렇게 CY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을 거예요. 이건 이제 강의 중에 제가 계속 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쵸? 이게 힘 변이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힘 변이 관계식을. 여기까지 나온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이후로는요, 문제가 어떻냐,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뒤에 풀이가 바뀝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이 부정정 구조물을 풀려면 필연적으로 힘 변이 관계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힘 변이 관계식을 이렇게 작성을 한 뒤에 그 이유 과정은 사실 상황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 그것만 다뤄놓은 것도 있어요. 부정정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를 다뤄놓은 과목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냐.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있는 적합방정식이라는 걸 추가로 이용을 합니다. 적합방정식. 자, 그럼 적합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얘는 이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책에서 보시면은 봉의 길이 변화가 지점의 조건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그나마 쉽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길이 변화는 총 길이 변화, 총 변형량이라고 합시다. 총 변형량. 총 변형량은 지점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지점, 지지 조건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 이제 구속 조건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변형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여기 AB가 인장을 받아서 길이가 늘어날 겁니다. 플러스로. 그리고 BC는 마이너스로 압축이 될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럼 AB가 늘어나고 BC가 줄어들어요. 그럼 총 길이 변형량은 델타 AB 플러스 델타 BC가 됩니다. 그러니까 AB가 변한 양과 BC가 변한 양을 딱 더하면 총 변형량 AC 변형량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 지지 조건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그림에서 여기가 고정지지 고정지지가 돼 있죠. 그리고 고정지지점이 강체이기 때문에 이 A와 이 C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정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정지지가 왔다 갔다 하면은 AC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단 가만히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AC는 그냥 고정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A, B도 변하죠. B, C도 변해요. 하지만 둘을 더하는 값은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C는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즉 A, B가 늘어난 만큼 B, C가 줄어들어서 이 변형량을 딱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적합방정식의 예시인 겁니다. 즉 일부분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지만 총 변형량, 이 둘을 더한 거, 3개면 3개겠죠? 다 더한 양은 결국에 끝 조건, 얘 A와 C의 변형량과 똑같아야 됩니다. A, C가 C가 이렇게 1cm 내려갔다? 그러면 총 변형량 델타 AB 더하기 델타 BC는 1cm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0, 0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되는 게 바로 적합방정식입니다. 즉 총 변형량이 지지점의 변형과 적합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살짝 애매하죠? 이제 이게 애매한 거는 사실 제가 적합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평형방정식의 경우에는 정력학에서 한 권을 통째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나은데 적합방정식은 저도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라도 이제 좀 알아주면은 재료학학 안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알아주세요. 자, 그럼 적합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뭐가 좋냐? 여기에 델타 AB, 델타 BC를 우리가 식으로 구해봤죠?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 2A분의 AY, A 빼기 2A분의 CY, B는 0이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EA, EA, A, B, 즉 A, B 그리고 탄성계수와 이 봉의 면적은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르는 게 뭐냐? AY, CY만 몰라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평형 방정식에 나온 AY, CY와 관련된 식 하나, 그리고 AY, CY 여기 적합 방정식과 흰변이 관계식으로 된 방정식 2개 하면은 아, AY, CY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부정정 구조물을 풀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그냥 가지시면 되고, 좀 자세한 풀이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길었죠? 이제 요약을 하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부정정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부정정은 뭐냐? 정력학의 방법으로 정할 수가 없다. 그럼 정력학 방법이 뭐냐? 평형 방정식이고, 즉 부정정은 평형 방정식만으로 구할 수가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이 뭐냐? 힘 변이 관계식이 필수고, 거기에 평형과 적합을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부정정을 푸는 방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평방으로 하나 내고 힘 변이로 이렇게 문자 바꾼 다음에 적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딱 세우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안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적합 방정식과 평방이 있다면 평방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겁니다. 하지만 힘 변이 관계식은 무조건 부정정을 풀 때 이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왜 부정정 구조물을 재료역학에서 다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을 풀려면 힘 변이 관계식이 필수인데, 여러분 정력학에서 다루는 물체는 강체죠, 강체. 이게 정력학에서 다루는 건데, 강체는 변형을 하지 않는 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변위는 변형된 양이잖아요. 근데 강체는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힘 변이 관계식을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변형체를 다뤄야 되고, 그 변형체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재료역학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은 우리가 당연히 재료역학에서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형 방정식이 뭐고 힘 변이 관계식이 뭐고 적합 방정식이 이런 거다라는 감을 좀 잡아주시면 이번 강의는 그래도 이해가 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예제를 풀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치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